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남성이 왜 50대, 60대에서 이렇게 많이 죽지? 사망의 주요한 연령대는 노인인데 왜 중장년이 고독사 하는 걸까? 남자가 혼자? 어쩌다가 불쌍하다, 실패자다. 어떤 것을 개선하면 이런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송인주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 계속 고독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고독사라는 주제,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주제입니다. 저는 학술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연구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독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고령의 암 수술을 하셨고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이제 요양과 회복을 했지만 마지막을 이제 집에서 하시게 됐죠.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고 여튼 어머니를 도와서 조금씩 아버지를 돌봤고 결국 임종을 지키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사망 전에 한 일주일을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탄생의 고통, 물론 탄생은 축복이기도 한데 탄생의 고통은 익히 보고 경험해 왔지만 죽음의 과정이나 고통에 대해서 처음 제가 본 거죠. 편안하게 가시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다음에 우연히 제가 고독사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후로도 한 이제 5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고독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 연구를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곤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주제에 제가 몰입하게 되었고 제가 본 죽음의 고통을 혼자서 아무도 없이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년 봄에 사망한 50대 초반의 남성 사례예요. 다가구 밀집 지역의 반지하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4인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상이셨습니다. 이분의 청장년기는 굉장히 건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대기업에 취업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요. 근데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이혼하셨습니다. 재기를 하겠다고 공부를 결심하고 원가족과도 완전히 분리된 채 고시원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원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평소에 음주가 굉장히 잦았고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을 앓게 되셨고 근데 치료에는 전념하지 않고 근근히 식사를 배달해 드시는 이런 정도의 삶을 유지하셨고요. 결국 혼자 사망하셨고 10일 이후에 발견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 초에 사망하신 60대 초반의 남성 사례입니다. 수제 가방을 만드시는 전문가셨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일용직을 전전하시다가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역시 이분도 반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 결혼한 적이 없었고 왕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동네에서 길고양이 지킴이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길고양이가 많아져서 동네 민원이 많아졌는데 동네 공원에 깔끔하게 길고양이 급식소도 차려놓으시고 고양이를 자비로 다 치료하셨습니다. 동네 캣맘들이 아주 유명했어가지고 아유 아저씨 아프신데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반찬 드릴까요? 동사무소에 좀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항상 신세 지는 거 싫다며 완강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돌보지 않고 고양이만 돌봤습니다. 남다른 고양이 사랑에 한겨울에 반지하방 문을 열고 고양이가 추운 몸을 녹이고 갈 수 있게끔 할 정도였어요.
결국 동진민센터의 도움으로 주거급여라는 걸 받게 됐지만 3개월이 지나서 사망하셨고 일주일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례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의 사망의 과정을 추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고독사는 홀로 임종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됐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단절돼 있고 고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독사 연구를 시작한 2016년에 제가 고독사를 연구할 때 온 주제는 노인 고독사를 연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기는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단절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독거노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정책을 만들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고독사를 취재한 PD도 만나고 그다음에 특수청소업체 대표도 만나면서 실제 고독사 현상이 노인보다 중장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주요한 연령대는 노인인데 왜 중장년이 고독사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의 주요 대상을 노인이 아닌 전체 연령으로 확대했고 중장년의 고독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를 처음에 연구할 때 2016년에는 정의도 제대로 없었고 통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정의를 확립하고 현황, 주거, 최초 발견자 등을 도출하게 되었고 최근 고독사 제가 연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남성이 70%, 여성이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을 보시면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80대 이상이 고독사하는 반면 그래서 일반적인 사망 연령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달랐어요.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남성이 왜 50대, 60대에서 이렇게 많이 죽지? 이분들은 대체로 다가구 주택이나 임대 아파트, 고시원, 쪽방,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집주인, 이웃 등의 사적 관계망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임대료나 전기요금을 받으러 갔다가 발견되는 이른바 야박한 발견이었습니다. 사인은 주로 이제 내인사가 72.5%였고 자살이 4.3%, 알 수 없는 원인이 22.4%였습니다. 사회적 지원이나 어떤 것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22.3%였고요.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지자체가 시신을 인수한 경우가 또 25.5%였습니다. 사망 시에 어떤 개인적 사회적인 돌봄도 받지 않은 채 사망했고 사인도 명료하지 않고 시신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나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면 의학적 사인이 붙습니다. 그 사인이 어떤 거다?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 이런 게 붙는데요. 사인이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부검을 하죠. 의학적 사인은 사망자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록과 주변 조사를 통해서 사망의 사회적 원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사회적 부검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극단적인 단절 상황을 거쳐서 혼자서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일까를 질문하면서 제가 공공기관이나 이웃과 지인 등 주변 인터뷰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로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에서 소개했던 두 사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두 사례는 모두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나 실직 후에 재기가 좀 어려웠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는 술이나 길고양이가 전부였어요. 그들의 생과 죽음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텐데 마음속 깊이 애도해 주십시오. 고독사의 위험에 놓인 단절된 중장년들은 본인이 원해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사 사망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싣는 안전화가 많이 발견돼요. 이력서가 있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극단적인 고립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덫에 걸린 듯 포기하게도 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기방임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인구라고 하죠. 한참 일할 나이다 라고 부르는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연령입니다. 일해야 하는 연령대에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지는 않아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장기 실업 등의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일, 또 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이 고독사의 문제, 어떤 것을 개선하면 이런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고독사의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할 마음이 있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고용 여건, 자신의 실패와 상실을 보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공적 제도, 몸이 아파도 회복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보장 체계, 충분하지 않은 실직자와 조기 은퇴자의 재기 지원 제도, 노동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생계보장 제도, 혼자 사는 사람이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길이 없는 의료 체계,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이 없는 복지 서비스까지, 이런 사회적인 원인들,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같은 영역은 바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갈 곳도 없는 이 중장년, 일하지 않는 중장년 남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시선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은 중장년을 더 고립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됩니다. 저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이 걱정되는 중장년이나 두문불출하는 중장년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런 모임의 주민들을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주민들과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자신의 이 시선을 교정하는 일이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넘은 1인 가구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는 전체 가구의 50에서 60%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는 늘어나고 비혼, 미혼, 이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과 노인을 제외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시선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얘기를 들어보면요, 집을 구하러 다니면 걱정하는 시선을 보이면서 임대를 꺼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항상 누군가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립된 분들과 대화 나눠보면 남자가 혼자 어쩌다가 불쌍하다, 실패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개인을 더 위축하게 하고 이런 시선이 이 사람들을 더 고립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탱하던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거절하게 됩니다. 시선은 우리 인식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찌푸리거나 불편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만 요청드리려고요. 우리 주변에 중장년 1인 가구가 살고 있다면 조금 취했거나 조금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작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를 위로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기억하시죠? 거기에 박혜영 작가가 주옥 같은 대사를 했는데요.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토요일이면 오늘 토요일이구나 하고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사람을 고립되지 않게 하는 계기는 의외로 작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술집, 약국, 공동주택의 어느 곳에서라도 중장년을 만나시게 된다면 앞서서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좀 잡아주시고, 또 서두르는 사람은 양보하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두문불출, 도움을 거절하는 이웃을 동주민센터에 안내한다던가, 중장년끼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돕는 자조 모임도 가능하게 되고요. 도시는 인구 밀도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 간의 거리는
훨씬 더 멀고요. 신뢰도 더 떨어져 갑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독사 현상에 대해서,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시는 시각이 생기셨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해 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독사의 사회적 해결책에 대해서 더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